나는 1712년 6월 28일 제네브에서 공민 이자크 루소와 같은 공민인 슈자너 베르나르와의 사이에 태어났다. 보잘것없는 재산을 15 형제들이 나누었으므로 아버지의 몫이래야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겨우 시계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사실 아버지의 일 솜씨는 매우 뛰어났다. 어머니는 목사 베르나르의 딸로 아버지보다는 살림이 넉넉했고 지식도 많았으며 아름다웠다. 아버지가 그녀를 얻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다. 여듭 9살 때부터 둘은 저녁녘이면 언제나 같이 라트레 이후의 산책 거리를 거닐었다. 10살 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공감, 즉 성격의 일치가 습관 위에 길러진 애정을 한층 강하게 만들었다. 천성이 어질고 다정다감한 두 사람은 서로의 뜻이 합치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 시기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느 편이 먼저랄 것이 없이 상대편을 맞으려고 활짝 열어젖힌 가슴에 자기의 마음을 내던졌던 것이다. 운명은 두 사람의 정열을 방해하려는 듯이 보였고 그것이 더욱더 그들의 정열을 불타게 했다. 사랑을 하는 젊은 사나이는 애인을 손에 넣을 수 없어 고민 끝에 몸이 야위었다. 그녀는 그에게 기분 전환을 위한 여행을 권했다. 여행을 떠난 그는 효과는커녕 더욱더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돌아왔다. 그는 그녀의 착하고 변함없는 애정을 알았다. 이러한 시련을 겪은 뒤로는 한평생 한결같이 사랑하는 둘이밖에 없었다. 둘은 그러한 사랑을 맹세했고 하늘도 그들의 맹세를 축복했다. 어머니의 남동생인 가브리엘 베르나르는 아버지의 누이 동생을 사랑했다. 그녀는 자기 오빠가 그의 누님과 결혼한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성락했다.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리하여 두 쌍의 결혼식이 한날에 이루어졌다. 이리하여 나의 외삼촌은 나의 고모부가 되고 그 아이들은 나와 이중으로 사촌간이 되었다. 1년이 되었을 때 양쪽에 한 사람씩 아기가 생겼다. 그러나 그로부터 다시 떨어져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외삼촌 베르나르는 기사였다. 그는 오스트리아 제국과 헝가리로 가서 어젠너 대공에서 벼슬을 했다. 벼브라드의 포이전과 전투에서는 이름을 떨쳤다. 아버지는 나이 단 하나밖에 없는 형이 태어난 뒤 콘스탄티노플로 떠났다. 거기서 초빙되어 터키 궁정시계사가 되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어머니의 미모와 기지와 재능은 많은 남자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어머니의 재능은 신분에 맞지 않을 만큼 훌륭한 것이었다. 목사인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사랑하여 교육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오래 묵은 손풍금으로 반주도 했다. 독서에서 오는 지식도 넓었고 제법 수준에 이른 시도 지었다. 친정 동생과 남편이 없는 동안 올케와 조카 그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누군가가 집을 떠나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화제에 올렸을 때 즉흥적으로 어머니가 지으셨다는 시가 있다.
두 분은 집에 없지만 우리에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소꿉동무요, 애인이요, 사랑하는 남편이요, 형제요, 아기들의 아버지. 프랑스 공사 더 라크로질류시는 그러한 헌모를 바쳤던 가장 열렬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30년이 지난 뒤에 나를 만난 그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감개무량해 하던 모습으로도 그가 얼마나 열렬했던가를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몸을 지키는데 정조를 지킨다는 이상의 무엇이 있었다. 어머니는 남편을 무척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남편은 만사를 제쳐놓고 돌아왔다. 나는 이 귀국의 슬픈 열매였다. 10달 후에 허약하고 병든 아기로서 내가 태어났다. 그것이 어머니의 목숨을 앗았다. 나의 출생은 나의 첫 불행이 되었다. 아버지가 이 어머니의 죽음을 어떻게 견디어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영원히 그녀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만은 알고 있다. 아버지는 죽은 아내를 내게서 다시 보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에게서 아내를 앗아버린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가 나를 꼭 껴안을 때마다 그의 한숨과 무섭게 떨리는 포옹을 통해서 무언가 가슴 아픈 회한이 그 애무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애무는 그러한 회한 때문에 더욱더 정이 깃든다. 아버지가 장자크야 우리 엄마 이야기나 할까 하고 말하면 나는 그럼 또 우는 거지 아빠 하고 대답한다. 이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벌써 눈물이 글썽해진다. 아 하고 아버지는 신음하듯 말한다. 엄마를 내게 돌려다오. 나를 위로해 다오. 내 마음속에 뚫린 구멍을 메워다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너를 이토록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녀를 잃은 40년 뒤에 아버지는 두 번째 맞은 아내의 팔에 안겨서 죽었다. 그러나 입으로는 첫 아내의 이름이 그리고 가슴 속에는 첫 아내의 모습이 간직되어 있었다. 이런 두 사람이 나를 낳은 부모였다. 그들이 하늘에서 받은 것 중에 다감한 마음만이 내게로 전해졌다. 이 마음은 그들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내 생애에서는 불행의 근원이 되었다. 나는 죽어가면서 태어났다. 건강하게 자랄 희망은 거의 없었다. 날 때부터 어떤 병을 지니고 있어 그것이 해가 갈수록 심해졌다. 지금은 가끔 누그러질 때도 있긴 하나 그때마다 그 반동으로 딴 증세가 나타나 몹시 괴롭히는 것이었다. 고모들 가운데 친절하고 총명하고 독신으로 있던 한 분이 나를 정성껏 보살펴서 내 목숨을 건져 주었다. 내가 이것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녀는 살아 있다. 81 나이로 자기보다 젊긴 하지만 술로 망친 남편의 뒷바라지에 골몰하고 있다. 친애하는 고모님, 나의 목숨을 건져주신 것은 감사하오나 나의 첫 생애에 입은 갸륵한 은공을 당신의 생애가 끝나가는 지금에도 갚을 수 없음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짝거리너라는 유모도 매우 건강한 몸으로 살아 있다. 내가 낯설 때 눈을 뜨게 해준 소는 죽을 때 감겨줄지도
모른다. 나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느꼈다. 그것은 인류의 공통된 천성이다. 다만 나는 그것을 남보다도 강하게 체험했다. 대여섯 살 때까지 내가 한 일은 모른다. 어떻게 글 읽기를 배웠는지도 모른다. 다만 처음 글을 읽은 것과 그것이 가져온 결과만은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계기로 자의식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어머니는 소설책들을 남겨두었다. 아버지와 나는 저녁을 먹고 나면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책으로 독서력을 기른다는 목적밖에 없었던 것이 곧 비상한 흥미로 변해서 두 사람은 쉴 새 없이 책을 읽어 그 재미로 밤을 새웠다. 책 한 권이 끝나지 않으면 다 같이 그만두지 못했다. 이따금 아버지는 새벽녘의 제비 소리를 듣고서야 무척 쑥스런 표정으로 그만 자지 않겠니? 아버지는 너보다도 더 어린애가 된 것 같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 위험스러운 방법으로 짧은 기간에 독서력과 이해력을 얻었을 뿐 아니라 연애 감정에 대해서도 나이에 비해 전례가 없을 만큼 지혜가 생겼다. 사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정은 벌써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이해는 못하면서 모든 것을 느끼고는 있었다. 그런 막연한 정서를 잇따라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도 장차 나타나는 이성의 장애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정서는 남과 다른 성질의 이성을 형성하여 인생에 대해 기묘한 공상적 관념을 주어 경험도 반성도 끝내는 그것을 고쳐주지 못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